자, 우리 a sin x 플러스 b를 이제 진동시켜야 되고 a, b 두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이거 1 이상인 숫자들, 10 이하인 자연 숫자들, 그 다음에 2, 5, 7과 만나는 점개수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y값 기준으로 문제를 풀 거야. 알겠죠? y값 기준으로 문제를 풀면 돼요. 풀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만약에 b가 1이에요. 그럼 사인 함수가 상수항 1이니까 진동의 중심 1이죠. 그럼 여기서부터 진동을 시작해. 맞지? 근데 지금 우리의 관심 대상은 y는 2랑 y는 5랑 y는 7이랑 몇 점에서 만나는지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a가 1이에요. 그러면 진동의 중심도 1이고 진폭도 1이니까 무슨 진동을 하겠니? 이런 진동을 하겠지? 교점 몇 개예요? 1개예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되세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a가 1보다 커져. 그럼 봐봐. a가 1보다 커지면 이제 y는 2라는 교점이 2개가 돼버리고 이 밑쪽에 교점이 없지. 이러면은 p 플러스 q 플러스 r이 2 더하기 0 더하기 0인 거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다시 홀수가 돼야 돼. 이 세 직선과 만나는 점개수를 합쳐가지고 어차피 홀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교점 개수를 살피면 된단 말이야. 이렇게 돼야 되지 않아? 이러면 교점 몇 개야? 하나, 둘, 셋. 2, 1, 0.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알겠어? 알겠니? 나중에 답지를 봐봐. 절대 이해할 수가 없거든? 그럼 진폭이 몇이야? 하나, 둘, 셋, 넷. 그죠? 뭐 A 값을 구할 필요는 없지만 어차피 순서상 개수 구하는 거니까. 내 말 이해하고 있죠? 또 홀수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진폭이 더 커지면은 이제 교점 개수 합이 2개, 2개여서 4개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또 이렇게 7에 걸릴 수 있지 않아? 교점 몇 개야? 5개.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5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진폭이 더 커지면 안 돼요. 그때부터 교점이 6개일 거야. 그래서 b가 1인 상황에서 만들 수 있는 a, b의 개수는 3개. 그리고 앞으로 조사하면서 제가 a의 값은 여기다 안 쓸게요. 안 써도 상관없잖아요. 자, b가 2야. 그럼 이제 어디서부터 진동이 시작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진동이 시작이 되는 거지. 내 말 이해되죠? 내 말 이해되죠? 그러면 처음에 진폭이 아주 작아. 그래서 5까지 올라가지도 못해. 준성아 이해되지 너? 여기 0, 2 파이는 닫힌 구간이니까 왼쪽 끝점이랑 오른쪽 끝점도 세셔야 돼. 몇 개야? 교점 몇 개야 지금? 3개. 잘한다. 네가 대답해줘야지. 너 이제 다 알잖아. 진폭이 몇이 돼야 처음으로 오락 만나니? 네가 대답해줬으면 좋겠어. 진폭이 몇이 돼야 처음으로 오락 만나? 그래. 그럼 진폭이 3이 되면 교점이 몇 개야 지금? 4개지. 이거는 안 돼. 이걸 못 세면 내가 도와줄 수가 없어. 4개죠?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내 말 이해되고 있어? 여기는 PQR을 같이 바라보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5보다 진폭이 3보다 커지면 이렇게 교점 개수가 늘어나면서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맞죠? A는 3보다 커야 돼요. 4 같은 거. 그 다음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봐봐. 결국 교점 개수의 변화는 언제 일어나는지를 관찰하는 문제란 말이야. 이런 문제 진짜 많이 나와. 내가 또 A를 며칠 때 보겠어. 2부터 7까지 진폭이 5인 순간을 관측하겠지. 진폭이 5인 순간을 이렇게 관측해보자고. 교점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5, 6.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이 B가 2일 때는 교점 개수가 이미 홀수계이기 때문에 저 위에서 교점 개수를 짝수계를 만들어야 돼가지고 진폭이 3이거나 진폭이 5만 아니면 돼요.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3이랑 5가 안 되니까 A가 될 수 있는 자연수는 몇 개야? 8개가 되는 거지. A가 1일 때는 이렇게 해서 3개, 교점 3개. A가 2일 때는 이렇게 해서 교점 3개. A가 3일 때는 여기에 교점 하나가 생기니까 교점이 4개. 그죠? 그리고 A가 4일 때는 이렇게 돼버리니까 여기 교점 3개, 여기 교점 2개 해서 5개. 그 다음에 A5는 안 되고 A가 6일 땐 저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교점이 하나, 둘, 셋, 넷, 다 7개 이런 식으로. 어쨌든 순서상의 개수는 8개가 되는 거야. 이해돼요? 끝까지 풀어야 돼. 이런 문제에서 연습이 되는 거란 말이야. B가 3이면 준성아, B가 3인 상태로 또 진폭을 1부터 10까지 키워볼 거야. 알겠어? 근데 우리의 관심 대상은 또 교점이 언제 변하느냐라고. 이 3을 기준으로 진폭 1자리 하나 그려볼 거야. 교점 몇 개야? 한 개. 이거 하나밖에 없어. 요 P가 1이고 Q가 0이고 R이 0이란 말이야. 그쵸? 그래서 A가 2인 상황은 돼. A가 1인 상황은. 그 다음에 진폭이 얘보다 살짝 커지면 교점이 여기서 몇 개가 되겠니? 그렇지. 그럼 지금 교점이 2개면 안 되는 거지. 그럼 교점이 여기 살짝 진폭이 커져서 여기 교점이 2개긴 하지만 이 교점을 보완해서 홀수기로 만들어주려면 진폭이 또 어디서 걸려야겠어요. 이 함수가 또 어떤 함수에 걸려야겠어. 잘했다. 되는구나. 이렇게 걸리면 되지 않겠어? 뭐 하나, 둘, 세 개잖아. 그죠? 그래서 진폭이 2인 상황도 돼요. 진폭이 1인 상황의 교점 하나, 그 다음에 진폭이 2인 상황의 교점 3개. 그치? 이제 진폭이 3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 교점이 하나, 둘, 셋, 4개가 돼버리는 거지. 3은 안 되고. 그 다음에 진폭이 4가 되면은 교점, 봐봐. 하나, 둘, 셋, 넷, 5. 이거보다 진폭이 더 커지면 어떻게 돼? 교점이 하나, 둘, 셋, 넷, 5, 6개. 최대인 상황. 교점이 6개는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 4부터는 안 되겠네. 그래서 3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세 가는 거예요. 근데 B가 4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B가 4일 때는 여기서부터 진동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A가 1일 때 되고 그 다음에 2일 때가 되고 하나, 둘, 세 개여서 그 다음에 진폭이 3일 때가 하나, 둘, 셋, 넷, 5 해가지고 되고 그 다음에 진폭이 4일 때는 8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교점이 위에서 4개 그 다음에 아래에서 2개 만들어져 가지고 4부터 안 돼. 됐죠? 3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B가 5인 상황이 꽤 특수할 것 같거든. 왜냐면 이 실선에 걸려 있잖아. 우리의 관심 대상에 걸려 있잖아요. 그쵸? 준성아 이해되지? 진동시켜서 이 3개의 실선과 홀수기에서 만나야 돼. 그러면 처음에 진폭 1이면 이렇게 진폭 1로 진동하는 거니까 교점이 하나, 둘, 3개. 됐죠? 진폭이 2면 하나, 둘, 셋, 4개. 그래서 2 안 되고.
그 다음에 진폭이 3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써보자.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안 되고. 그죠? 그 다음 진폭이 더 커지면, 잠깐만, 이럴 리가 없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되네, 진폭이 더 커지면 7개 된다.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4보다 큰 건 다 돼요. 되시죠? 이렇게 세는 거야. 그 다음에 진폭이 6인 거. 진폭이란다. 진동의 중심이 6인 거. 자, 여기 6에서부터 일단 진폭 1자리 살펴보자. 교점 몇 개? 준성이가 대답해봐. 2개, 그렇지. 여기랑 여기만 보는 거니까 잘했어. 진폭이 조금 더 커지면은 여기서도 교점 2개, 여기서도 교점 2개 만들어지지. 이러면 4개니까 안 돼. 진폭 3이면은 3까지 내려올 거고, 얘도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진폭 4개여서 또 안 돼요. 그 다음에 4면 어떻게 돼요? 여기 2를 터치하고 가죠. 그럼 교점이 하나, 둘, 3개, 여기는 계속 2개, 여기는 계속 2개. 그지? 그래서 4는 되고. 그 다음에 진폭이 더 커지면 어떻게 되나? 6에서 1까지 내려올 거고, 그럼 교점이 여기 4개고, 여기는 2개잖아? 그래서 계속 6개가 될 거야. 하나밖에 안 돼요. 되세요?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진폭 7, 8, 9, 10 갑시다. 자, 이 7인 상황이 조금 특수할 것 같고 8, 9, 10은 아마 같을 것 같대. 왜냐면은 저 위에서 진동하는 상황이잖아. 그지? 자, 진폭이 7이면 진폭이래 자꾸 미안해. 진동의 중심이 7이면 이 실선에서 진동을 시작하니까 처음에 진폭이 1일 때 교점이 3개다. 그럼 이게 처음에 되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죠? 그럼 진폭 2가 되면 이 3개는 고정이 되는데 여기서 한번 걸리지. 그럼 교점 개수가 총 4개가 돼버리겠지? 그지? 이것보다 진폭이 좀 더 커서 3이나 4 같은 게 되면 여기서 4까지 내려오거나 3까지 내려오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야. 그럼 교점이 하나, 둘, 셋, 4개고 여기에선 교점이 하나인 상황. 맞아요? 그래서 교점이 총 몇 개냐면은 5개가 돼버리는 거지. 그 다음에 진폭이 5면 어떻게 돼요? 7에서 2까지 내려오는 거니까 여기서 교점이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여기에 하나 생겨버려서 6개. 안 되겠죠? 이거보다 진폭이 더 커지면 여기는 계속 교점 몇 개? 1개. 여기만 살펴보면 되는 거지. 교점이 하나, 둘, 셋, 넷, 5, 6개야. 그럼 얘랑 합쳐서 몇 개야? 7개. 그렇지. 그래서 6, 7, 8, 9, 10은 다 돼. 그럼 총 8개네. 됐어 안 됐어? 별거 아니라고. 자, 그 다음에 B가 8일 때, 9일 때, 10일 때 보자. 자, 진동의 중심이 8이면 처음에 A가 1일 때 교점 하나예요. 근데 A가 1보다 커지면 교점이 2개가 돼버리고 딱 5에 걸리는 순간 이렇게 진폭이 3이 되는 순간 교점이 하나, 둘, 3개. 왼쪽에서는 안 만들어지잖아. 이해되고 있지? 그 다음에 3보다 커지면 교점 몇 개? 하나, 둘, 셋, 4개. 그죠? 그럼 교점이 다시 홀수개가 되는 순간은 진폭이 6이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이렇게밖에 안 돼요. 진폭 더 커지면은 교점 개수가 6개야. 돼? 그럼 얘는 2, 4, 7일 거고 얘는 3, 5, 8일 거야.
얘만 보여줄게. 10인 상황. 그렇잖아. 내가 10에서 진동을 시킬 건데 처음에 진폭 1일 때는 밑에 있는 세 직선과 아무런 교점이 없고 내가 진폭을 아무리 키워도 이 부분은 교점을 만들어 안 만들어? 안 만들지. 그럼 내가 여기만 보면 되지. 그럼 진폭이 3이 되는 순간 교점 하나. 그죠? 그 다음에 진폭이 5가 되는 순간 교점 3개. 그 다음에 진폭이 9가 되는, 8이니? 진폭이 8이 되는 순간 교점이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되는 거라고. 3, 5, 8. 됐어요? 자, 다 더하시면 답입니다. 6, 8, 14에다가 9 더하면 23. 여기에 17 더해주면 여기 3개도 있네. 20 더해주면 되죠. 43개. 진짜로 이렇게 푸시는 게 맞고요. 여러분 14번, 15번 둘 다 별표고 충분히 연습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 알겠죠? 14번이 약간 더 신선했습니다. 됐어요? 삼각함수뿐만 아니라 다른 함수들도 이런 특정 함수에 걸어버리는 이런 구조의 문제는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 연습을 잘 해주세요. 넘기세요. 자, 16, 17, 18번에서 여러분들 17번 지금 풀어봅니다. 이거 1분 30초만 드릴게요. 개수 구하고 실근의 합 구하는 거야. 특수각이 아닐 거야. 얘들아, 이 책하고 우리 9, 10모음, 7, 8모음, 11, 12, 13모음만 연습 열심히 해도 2, 3등급 그냥 맞을 수 있어요. 근 개수랑 실근의 합 물어본 문제야. x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거야. 이 디테일한 위치를 찾아야 되면 저 삼각 방정식을 풀어야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문제는 목적 자체가 글이라는 거예요. 얘가 특수각도 아니고 지금. 그래서 얘 그리는 거 보여드릴 건데 아직도 이렇게 안 그리고 있는 사람도 있으면 반성 좀 하시고. 자,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사인 함수 주기 몇 파이야 지금? 오, 2파이지? 이런 거 하지 말까? 너 창피하지? 그 다음에 진동의 중심이 1이잖아. 여기 진폭 3이니까 여기 y값이 4고 여기 y값이 마이너스 2인 거야. 이 상태로 진동을 이렇게 한번 한다고 사인이. 그럼 뭐 0인 곳은 여기일 거고. 그죠? 이걸 접는 거잖아요. 그럼 이 마이너스 2가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2로 올라가야겠지. 여기 지우고. 이게 좌변 한 줄기 그린 거야. 그지? 근데 몇 파이까지 가야 돼? 5파이까지 가야 되니까 이 모양 그대로 한 줄기 더 그려가지고 4파이 찍어주고 이 모양의 절반, 여기가 절반이지 얘들아? 그쵸? 이 절반만 더 그리면 여기 5파이란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 이제 y는 2와의 교점 개수 물어봤잖아. 세면 돼요. 처음부터 세는 거고 5파이도 포함하는 거지. 교점이 거기 생기진 않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기 뭐야, A는 8이야. 그 다음에 실근 합 구하자. 실근 합. 너네 봐봐. 얘네 둘의 중점의 위치 보이지? 여기 준성아, 여기 몇 파이야? 2분의 파이야. 이런 holy shit of 이걸 내가 맨날 몇 분할 하라고 하니? 4분할 하라고 하지. 여기 2분의 파이, 여기 파이, 여기 2분의 3파이, 여기 2분의 4파이, 2분의 5파이, 2분의 6파이, 2분의 7파이, 2분의 8파이, 2분의 9파이, 2분의 10파이, 그지? 괜찮아? 그럼 두근의 중점이 2분의 파이야. 그럼 두근의 합은 파이야.
여기 두근의 중점이 2분의 5파이야. 그럼 두근의 합은 5파이야. 이 두근의 중점이 2분의 9파이야. 두근의 합은 9파이야. 얘네가 4파이씩 차이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지점 자체가 한 쪽이 차이 나서 2파이 차이가 나니까. 어쨌든. 근데 여기는요. 정확히 특수각이지. 파이와 2파이 사이에 2분의 3파이. 여기는요. 어차피 여기서부터 한 주기만큼 밀린 점이니까 2파이만큼 더해진 2분의 7파이겠지. 그지? 그 다음 지점은 없어. 이제 끝내면 돼 이제. 10파이, 15파이에다가 5파이, 20파이. 그래서 B는 20이야.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지. 이건 못 풀면 안 되고. 이거는 딱 난이도가 12번 아니면 10번. 됐죠? 오케이. 자, 18번 하세요. 이것도 1분 30초 정도밖에 못 드려요. 옛날 같았으면 이런 문제 보고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문제다라고 설명할 거였어. 근데 지금은 아니야. 요새는 안 그렇거든. 얘들아 그냥 니네 옛날에 풀었던 이런 2차 방정식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 이런 2차 부등식 같은 거라고 생각해야 돼. 이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2차 함수식이 항상 음수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x에 뭘 넣어도.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위로 블록하면서 아래에 있도록. 아시겠죠? 그럼 미적분 개념을 살려서 뭐 최대값을 이용할 수도 있고 2차 함수에선 판별식을 쓸 수도 있지. 그치? 어떻게 돼야 돼? 최고차항의 개수가 무슨 수? 음수. 위로 블록해야 되잖아. 그리고 x축이랑 맞나 안 맞나? 안 만나죠? 그럼 실근이야 중근이야 허근이야? 허근. 그렇지. 이렇게 문제를 끝내는 건데 내가 하나 물어보자. 이렇게 x제곱의 개수에 문자가 들어가 있을 땐 이거 2차 함수로 보는 거 맞아? 나눠야 돼. 얘가 0이 아니면 2차 함수로 보는 건데 얘가 0일 수도 있단 말이야. 이때는 이제 함수를 따로 살펴야 되죠. 이해되시죠? 얘들아 여기에 변수 들어가 있으면은 이게 2차 함수인지 아닌지 봐야 되고 좀 더 디테일하게 보려면 이게 아래로 블록인지 위로 블록인지도 보셔야 되고요. 알겠죠? 만약에 이렇게 출제가 되면 축의 위치가 결정이 안 된 거지. 그래서 축의 위치를 살피셔야 되고 요거 이제 당연한 겁니다. 요거부터 봅시다. 코사인 세타가 0이면 뭐 세타는 누워있는 거 아니에요. 서있는 각일 거고 그때 저 부등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봐요. 이거 0x제곱이지. 코사인 세타가 0이면 사인 세타는 몇이야? 다시 뭐라고? 1이나 마이너스 1이야. 그쵸?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0일 때 그 중에서도 90도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 된단 말이야. 1이 된단 말이야. 그럼 어쨌든 이게 1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건 아니죠. 탈락. 그 다음에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이면 지워지고 2x 플러스 1은 0보다 작다. 뭐 이런 1차 부등식 나오는 것 같아. 어쨌든 얘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부등식은 아니지. 마이너스 1 넘어가고 2로 나뉠 거니까. 됐죠? 그래서 이 문제는 코사인 세타가 0이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판별식만 쓰면 되죠. 자 B'의 제곱으로 갑시다. B'의 제곱으로 갑시다. 마이너스 AC 요게 허근. 됐죠? 부등식만 잘 풀어내면 돼. 갑시다. 자, 사인 제곱 세타인데 마이너스 5 코사인 제곱 세타야. 근데 코사인 세타는 1차항까지 살아남으니까 사인 제곱 세타를 뭘로 바꿔야 돼? 뭐? 너무 무섭게 얘기했니? 뭐? 어때? 친절해졌죠? 네,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5 코사인 제곱. 네,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돼요? 그럼 요거 6 코사인 제곱으로 바꿉시다. 네, 요거 플러스 코사인으로 바꿉시다.
네, 마이너스 1로 줄게요. 이렇게 되세요? 그리고 이 양수. 여기까지 됐어? 계산 맞지? B'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5 코사인 제곱 맞겠지. 인수분해도 되긴 돼. 근데 내가 왜 잠깐 망설였냐면 이게 특수각이 아니네. 근데 답은 나올 거야. 잘 봐. 플러스 1만 들어야 되니까 이렇게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3분의 1이야. 그렇지. 촌스럽게 저걸 TT 치환해가지고 할 필요는 없죠. 근데 코사인 세타가 양수여야 돼, 음수여야 돼? 준성아. 음수. 그럼 이건 안 되죠. 자,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은 곳. 이런 걸 암산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각도부터 찾아. 몇 도야? 네가 한번 해봐. 지금 거의 다 왔잖아. 머릿속으로 보니까 각도가 그쪽으로 움직인 것 같은데.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각도 어디야? 60도는 플러스지. 1사분면인데 내가 있냐? 민성이 어디야?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곳. 120도랑 240도죠. 그죠? 여기 x값 마이너스 2분의 1인 곳. 팔을 짧게 벌린 곳 각도 두 개 읽어야 되는 거야. 어디야?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곳. 여기 두 개잖아. 그치?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으려면 동경이 어디로 지나가야 돼? 여기 아니야, 여기. 맞지? 너는 이렇게 안 할 거잖아, 이제. 코사인 그려놓고, 마이너스 2분의 1 그려놓고, 여기서부터 여기 이렇게 안 돼. 이렇게 못 읽어. 너무 오래 걸려. 이거 뭐지? 120도부터 몇 도까지? 240도까지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야. 할 수 있지, 얘들아? 아직도 자기가 잘 안 되는데 그냥 어거지로 푸시면 안 돼. 이젠 피할 수가 없어. 알겠지? 문제에서 물어본 거 B-A. 자, 이렇게 빼시면 돼요. 3분의 2파이. 아시겠죠, 여러분?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이거 만들어서 이거 푸는 거였어. 이거는 9번, 10번 문제, 9번, 10번 문제. 우리가 풀던 거에. 자, 그 다음 넘어오세요. 자, 유형 7번이 이제 여러분들 그 도형 문제죠? 요거는 넘기겠습니다.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고 나중에 할게요. 수열 끝나고. 수학 2 들어가기 전에. 자, 넘기시고. 자, 이제 유형 1번부터 수열이야. 이론 수업은 저번 시간에 끝냈고.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2번 해보세요. 2번. 풀어오신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자, 일단 수열 AN의 정체가 등차 수열이라 그랬는데 첫째 항을 알려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린 얘 정체 하나만 더 파악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초항 1 이렇게 쓰고 아직 공차 모르니까 D라고 적읍시다. 자, 그리고 나서 BN을 좀 이상하게 정의해 주긴 했는데 어쨌든 힌트가 요거니까 써봐야겠지. B1은 뭔 거야? 2의 지수가 A1인 거야. 이렇게 써도 되죠. 그럼 B4는 뭔 거예요? 2의 지수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인 거야. 그쵸? 그럼 S4인데 한개수의 절반에 2A 플러스 N-1D라는 공식 알고 계시잖아요. 그쵸? 물론 직접 4개 더 해봐도 되겠지만. 그럼 요게 6D 플러스 4가 된다고. 자, 그 다음에 B2랑 B3는 A1 플러스 A2가 지수일 거고 B3는 A1 플러스 A2 플러스 A3가 지수일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더할게요.
됐죠? B2는 2에 A1 더하기 A2. 그래서 2 플러스 D가 지수인 거고, B3는 2에다가 A1 플러스 A2 플러스 A3가 지수인 거고, 그럼 얘는 2 플러스 D가 지수고, 얘는 3 플러스 3D가 지수지. 되고 계세요? 계산하면 위에는 지수가 6D 플러스 5인데 밑에는 지수가 4D 플러스 5니까 지수 법칙에 의해서 두 지수는 뺄셈이 돼야 되고 2의 지수가 2D가 되죠. 자, 이렇게 단순 연산 문제였습니다. 되세요? 끝까지 갈게. 2D는 로그 2의 6 되고 있죠. D는 뭐 2분의 1의 로그 2의 6 뭐 쓸 수 있겠지. 2분의 1은 이쪽으로 올려도 되고. 근데 어쨌든 문제에서 물어본 게 A5란 말이야. A5는 수원이란다. 미안해. 주성아. 초항에다가 공차 몇 개? 4개. 그럼 4D는 그냥 바로 가지고 올 수 있잖아. 2로그 2의 D지, 그지? 근데 지금 얘네들이 답을 저렇게 써놨네. 그럼 요 6을 뜯었나 보다, 그죠? 6 뜯읍시다. 로그 2의 2 더하기 로그 2의 3 이렇게. 그럼 요거 1이니까 얘랑 곱해져서 2죠? 더해주면 3. 자, 4번이에요. 됐죠? 별거 아니지만 계산이 은근 빡셀 수 있고. 자, 3번 해보세요. 시간은 좀 모자르셨을 거지만. 자, 첫째 항이 7인등 차수열 AN이라고 그랬고, 아우, 지겨워요. 절대값을 또 달아놨어, 그지? 그럼 우리의 관심 포인트는 부호. 됐죠? 또는 언제 부호가 바뀔 것인가. 자, 그래서 얘가 양수일 때, 얘가 양수일 때, 얘가 음수일 때, 얘가 음수일 때, 뇌 빼고 이제 푼다면 그렇게 네 가지 상황을 보셔야 될 텐데, 지금 초항이 뭐예요? 7. 양수지. 그럼 이제 5번은 7 플러스 4D, 그 다음에 7번은 7 플러스 6D라고 쓸 수 있을 텐데 얘네가 쭉쭉 줄어들거나 쭉쭉 늘어나는 어떤 등차 수열일 거 아니야. 만약 늘어난다면 얘네 둘 다 양수겠죠. 그래서 이 상황은 한번 풀으셔야 되고 줄어드는 등차 수열이라면 둘 다 음수일 수도 있고 얘가 양수거나 얘가 음수일 수도 있겠지. 근데 얘가 음수였다가 양수일 수 있니? 안 돼. 어떤 등차 수열이 음수였다 양수일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감수했다 증가할 수는 없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 가지 상황만 문제를 풀어내면 돼요. 알겠죠? 자, 1번 상황 먼저 봅시다. 둘 다 양수란, 잠깐만, 뭐야 이게. 자, 둘 다 양수라는 가정이면 절대값을 그냥 벗을 거야. 그럼 D가 1이죠. 두 번째,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라는 가정이면 이게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되고 얘는 그대로 나와야 돼. 근데 이제 A는 7인 거 알고 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7이고 마이너스 7이지. 마이너스 6D고 마이너스 4D니까 마이너스 10D죠. 그럼 여기서 10D는 마이너스 12고 D는 마이너스 5분의 6 기다리고 여기까지 되지? 그 다음에 둘 다 음수라는 가정이면 이제 다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돼. 그러면 D가 마이너스 1이네. 됐죠? 자, A19 해봅시다. 자, 초항 7, 공차 9개.
초항 7, 공차 9개. 자, 얘는 초항 7, 공차 9개. 되셨어요? 계산해요. 됐죠? 계산하시면 이렇게 하면 14잖아요. 14에다 이거 더하면 5분의 51. 계산 좀 빨리 해서 맞았나 모르겠다. 답이 48이네. 잠깐만. 계산이 뭐가 틀렸나 잠깐 보자. (9, 54) 마이너스 49 빼고 그대로 빼고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6이구나, 쏘리. 그럼 이쪽이 5분의 8이죠. 그럼 8, 9, 72가 돼야 되고. 그럼 32 마이너스 72네. 35 마이너스 72. 마이너스 37. 그러면은 14에다가 37이니까 잠깐만. (8, 9, 72) 35에서 72, 35에서 72 빼면 뭐니? 마이너스 37이니? 이거 계산하면 14, 5분의 14면, 그러니까 14면 5분의 70 아닌가? 계산하면 5분의 33. 답이 48이라는데? D는 1, D는 마이너스 1. 기다려봐라. 여기가 틀렸네. 왜 틀렸지? D가 마이너스 1. 자, D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 잠깐 봐봐. 이게 7이고 이게 3이고 1이지. 근데 우리 3번 가정은 뭐였냐면 지금 이 가정이었으니까 둘 다 음수인 가정이었잖아. 그쵸? 근데 D가 마이너스 1이면은 A7번이랑 A5번이 양수죠. 그쵸? 이거 확인을 안 했네요. 자, 얘는 안 돼요. 요거 잘라내셔야 돼. 됐죠? 그래서 답이 16하고 요거. 그래서 5분의 80 마이너스 5분의 37이니까 5분의 43 이렇게요. 아주 기초적인 실수를 했네. 자,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됐죠? 실제로 가정한 상황이 일어나나 봐야 돼. 요거 확인하셔야 돼요. 됐죠? 오케이. 자, 넘기세요. 유형 2번 봅시다. 자, 5번 너무 쉬운데요. 이건 속도가 중요해. 자, 1분 만에 풀어보세요. 1분 만에. 5번. 속도랑 정확도가 중요해요. 자, 지금쯤 푸셨어야 됩니다. 자, 갈게요. 봐라. 등차 수열이니까 5번에서 2번을 빼주면 정체는 3D. D가 나와버리고 초항이 5인 거지. 그리고 얘를 계산하는 방법이 만약 자기가 느끼기에 S20에서 S10이 덜어진 것처럼 보이신다면 S20-S10으로 계산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등차 수열의 일부분도 등차 수열이니까 얘가 초항, 얘가 마지막 항인 한 10개짜리의 수열의 합이다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한 10개짜리 등차 수열로 보신다면
한계수의 절반에 초항 더하기 마지막 항을 하셔야 되죠. 얘는 10D고 얘는 19D니까 여기 29D가 와야 되는 거야. 자, 초항 5였으니까 이거 10이고 D가 3이었으니까 29 곱하기 3 하시면 되죠. 87인가요? 그래서 97에 5개. 자, 근데 이렇게 가신다면 한계수의 절반에 2a 플러스 n 마이너스 1d (2a 플러스 n 마이너스 1d) d가 3이지?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만 할 줄 알아야 돼? 아니에요.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내가 항상 강조하는 거. 둘 다 적어 가세요. 됐지? 준성아? 이 계산을 한 거다. 오케이. 이 등차 수열 합의 일부니까. 자, 이제 쉬고 오셔서 6번부터 할게요. 오늘 수열도 끝내고 갈 수 있을 것 같아. 자, 25분, 지금 20분이구나. 35분까지 쉬세요. 자,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Bn은 AN- 절대값 AN이래요. 그리고 Bn의 첫째 항부터 J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고, AN의 합이 아니지. 자, 그 다음에 6번에 대한 힌트가 주어져 있고, 9번에 대한 힌트를 이용해서 이제 B3랑 B8을 구하는 거야. 그쵸? 이 6번 힌트를 이용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할 수 있냐면, 여기에 6을 넣어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지금 나연이랑 정서랑 지금 추론을 잘 했는데, 근데 BN도 일단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절대값 관련 식들을 좀 많이 표현해 봤으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지 않아요? AN이 양수일 때는 0, AN이 음수일 때는 얘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데 마이너스가 붙어서 2AN. 괜찮죠?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넣어보면 B6는 A6 마이너스 절대값 A6고, 문제에서 B6랑 A6가 같다며. 그럼 이렇게 지워지지 않아? 그럼 절대값 A6는 몇이야? 뭘 이거야. 뇌 없어? 생각을 해야지. 절대값 A6는 몇이야? 삐지지 말고 치다니까 이걸 하자. 이거 다 지워졌잖아. 좌변에 뭐 있어요? 이거 뭐야? 0이 있는 거야, 그치? 그럼 절대값 A6가 0이래. A6는 몇이야? 대답할 수 없어? 준성. 그래, 해. 대답하란 말이야. 알겠죠? 6번 0이에요. A 플러스 5D가 0이어서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A가 마이너스 5D면 내가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열을 정해 나가는 거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그쵸? 이런 구조의 문제인 거지. 이제 어쨌든 우리는 이제 S9가 마이너스 40이 되는 상황을 봐야 되니까 B1부터 B9번까지 봐야 돼. 그럼 B1부터 B9번까지 보려면 AN이 언제 양수고 언제 음수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A1이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됐으니까 문제의 케이스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되세요? D가 음수면 처음에 초항이 양수야, 음수야? 준성이 왜 이렇게 오늘 집중을 못하지? 원래 집중 못하긴 했는데 이게 빨리빨리 좀 대답해 볼래? D가 음수면 A가 음수야, 양수야? 양수야. 그러니까 A1이 양수고 이제 음수니까 점점 줄어드는 어떤 수열이고 6번에서 0이 됐다는 소리야. 알겠어? 그럼 준성아 A1, A2, A3, A4, A5는 다 무슨 수야? 양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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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B는 다 0이에요. B1부터 B6까지는 다 0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S9를 계산할 때 뭐뭐뭐만 필요해? B7, B8, B9. 이게 지금 마이너스 40이라는 소리라고. 내 말 이해하고 있어? 내 말 이해하고 있지? 근데 Bn은 지금 2AN이래. 그럼 Bn도 무슨 수열일까? 등차 수열이겠지? 그럼 등차 수열에 연속된 3개의 수의 합이 있어요. 내가 이거 어떻게 쓸 것 같아? 3B8, 그렇지. 알겠니? 그래서 요거 하나 끝난 거야. B3는 또 이따 찾으면 되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진짜 이해되고 있지? 오케이, 오케이. 그럼 B8이 뭐냐면 2A8이란 말이야. 맞죠? 그리고 잘 조합하면 A랑 D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되고 있는 거 맞아? 자, A가 지금 마이너스 5D였어. 그럼 얘랑 더해주면 2D여서 4D지. 그럼 D 몇이에요? 마이너스 3분의 10. 됐죠? 이제 B3 플러스 B8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필요 없는데요, 저거는. 그래도 구해본 거야. 자, B8 마이너스 3분의 40. 준성아 잘 대답해봐. B3는? 너 수업을 안 듣는 거야, 너 지금. 내가 S9는 마이너스 40을 할 때 B1부터 B6번까지는 0이라고 하고 B7, B8, B9만 남기고 지금 하고 있거든? 내가 지금 B3 물어봤잖아. 몇이라고 대답해야 돼? 그러니까 너 지금 내 수업을 안 듣고 있다니까. 내가 평소에 너에 대한 집중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같은 문제를 풀고 있는데 정신은 딴 데가 있어. 알겠죠? 되겠죠? 요거 해봅시다. D가 양수야. 그럼 A1은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예요, 음수.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4D, 마이너스 3D, 마이너스 2D, 마이너스 1D, 0D, 2D, 3D 이렇게 가는 AN이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1번부터 6번까지가 양수겠어, 음수겠어? 아, 어렵나? 준성아 1번부터 6번까지가 양수겠어, 음수겠어? 음수겠지? 어렵지 않지? 어려운 얘기 하는 거 아니지? 그러니까 지금 음수부터 점점 증가하는 수열이냐, 양수부터 점점 감소하는 수열이냐, 이거 따지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D가 양수면 음수부터 점점 증가하는 수열인 거라고. 이게 음수고. 그럼 1번부터 6번까지가 지금 뭐라고? 음수니까 B에는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야? EA1, 그렇지. 그래서 B1은 EA1이고 B2는 EA2고 뭐 이런 식이야. 알겠죠? 뭐 이거 여기니까 계산할 필요는 없지만 일단 이렇게 써놓을게. 7번, 8번, 9번은 A7, A8, A9가 양수다 보니까 이렇게 계산이 될 거라고. A7-A7, A8-A8, A9-A9. 다 몇? 다 몇? 다 몇? 자, A7, A8, A9는 다 무슨 수?
양수 B7, B8, B9는 몇? 자, A7, A8, A9는 다 무슨 수? B7, B8, B9는 몇? 여기 있잖아. 양수면 0이라며. 여기다 A7, A7 넣고 여기다 A8, A8 넣고 여기다 A9, A9 넣으면 B가 다 0일 거 아니야. 이해돼? 자, 여러분 다시 한 번만 합시다. 자, 다시 한번 합시다. 제 설명이 좀 빨랐던 것 같아요. 자, 다시 한 번만 합시다. bn이 절대값 an으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an이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중요해요. 자, 집중을 해. 집중을 해. 우리가 결론을 내놓고 출발을 하는 거야. 어떤 수열 an이라는 것이 양수면, 수열 an이라는 것이 양수면 얘가 그대로 나올 테니까 얘랑 얘랑 빼서 0이 되겠지. 이런 중간 결론이 없으면 추론하는데 하루 종일 걸려요. 자, 지금부터는 AN이 양수면 BN은 0이야. A1이 양수면 B1은 0이고 A100이 양수면 B100은 0이야. 알겠죠? A7이 양수면 B7은 0인 거야. 오케이. 기억을 해야 돼. AN이 음수면 얘가 밖으로 나올 때 마이너스를 이렇게 달고 나와서 앞에 있는 마이너스까지 합쳐서 이렇게 되죠. 그쵸? 이제 AN이 음수면 BN은 2AN이에요. 만약에 A2를 계산했는데 마이너스 4가 나왔어. 그럼 B2는 마이너스 8이야. 괜찮니? 자, 이제 케이스를 나누는데 여기는 두 식을 연립했더니 B6는 A6 마이너스 절대값 A6인데 얘네 둘이 같대. 그럼 여기서 뭘 얻어낼 수 있냐면 6번이 0입니다를 얻어낼 수가 있죠. 그건 엄청난 힌트인 거야. A 플러스 5D가 0이라는 것 뿐만 아니라 초항이 마이너스 5D인 거거든. 그쵸? 그리고 절대값이 포함된 등차 수열을 다루다 보면 우리 항상 구조가 그렇잖아. 음수에서부터 점점 증가하는 등차 수열이냐, 양수에서부터 점점 감소하는 등차 수열이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BN이 AN의 부호에 따라 결정이 되니까 지금 이 문제는 점점 증가하는 수열이냐 점점 감소하는 수열이냐 이렇게 나눠서 문제를 풀 거라고. 보통 이렇게 문제를 풀어왔고 지금까지. 되고 있지? 되고 있지? 그리고 지금 제가 수열 AN을 좀 전개해 드릴게요. 한 7번까지만 이렇게 푸는 게 낫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지금 D가 음수니까 얘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자, D가 음수면 마이너스 5D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예요. 중학교 1학년한테 물어보는 문제야. 자, 집중해.
그리고 지금 D가 음수니까 점점 감소하는 친구란 말이야.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넣어봐. 18, 6, 4, 2, 0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점점 줄잖아. 되고 있어? 그럼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양수란 말이야. 사실 여기까지 포함시켜도 상관없어. 오케이? A1부터 A6까지가 다 몇이라고? 양수. 그럼 B1부터 B6까지도 다 A1 빼기 A1, A2 빼기 A2, A3 빼기 A3를 안 해봐도 다 몇? 0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됐죠? 지금 이 힌트를 이용해야 되니까. 그러면 B7번하고 B8번하고 B9번을 더해가지고 마이너스 40이 된다는 소리일 거고, 얘는 2AN 등차 수열의 2배니까 당연히 등차 수열일 거잖아. 그럼 등차 중앙 성질에 의해서 3BP 3B8 맞아요? 연습 많이 했죠? 그럼 B8은 마이너스 3분의 40. 여기서 내가 A랑 D를 왜 찾아드렸냐면, 이제 문제에서 B3, B8 같은 거 말고 또 복잡한 걸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얘랑 연립해서 A랑 D를 구할 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한번 구해드린 거고, 사실 지금 이 문제는 B3 더하기 B8만 물어봤으니까 얘가 0이고 얘가 마이너스 3분의 40인 사실만 중요한 거지. 이해돼? 집중을 해야 돼. 이게 그냥 내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뇌 빼고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알겠지? 왜냐면 이제는 피할 길이 없어. 뇌를 써야 돼. 그리고 이 안 되면 집에 가서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 T가 양수야. 점점 증가하는 수열이야. 그럼 이거 양수야, 음수야 지금? 그래, 음수야. 그리고 점점 증가하는 거야. 예를 들어 D가 2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0, 2, 4, 6, 8 이렇게 증가하는 거라고. 이번에는 A1부터 A6까지가 다 무슨 숫자야? A1부터 A6까지가 다 무슨 숫자야? 준서, 내가 방금 뭐 물어봤어 너한테? A1 양수냐 음수냐고 물어봤잖아. A1부터 A6까지 다 무슨 숫자냐고. 음수야. 근데 내가 왜 지금 A1, A6, A8, A7, A9 같은 게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궁금한 거야. 내가 왜? 내가 수열 AN을 지금 왜 조사하는 거야? BN 조사해야 되니까. 그럼 BN이 지금 AN의 부호로 따져지고 있잖아. 그럼 내가 당연히 지금 A1, A6에 뭘 물어보겠어 너한테? 부호를 물어보겠지. A1부터 A6까지 양수야, 음수야. 자, 이렇게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돼. 어쩔 수 없어. 이건 갈구는 게 아니야. 이건 열심히 해야 돼서 하는 거야 지금. A1부터 A6까지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그러면 이 규칙으로 하는 거야. 이 규칙으로. 그죠? B1은 2A1, B2는 2A2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B7, B8, B9가 양수란 말이야. 그럼 계산 안 해도 된다고. B7이라고 했니? 미안. A7, A8, A9가 다 양수란 말이야. 이 계산을 안 해도 된다니까. 이미 해놨잖아. B7부터 B9번까지는 다 0이야. 그럼 S9는 이 위에 있는 6개를 더하면 되는 거지. 알겠어? 그럼 A1부터 A6까지가 마이너스 20이란 얘기네. 그치? 이건 여러분들 식으로 써낼 수 있죠. 식으로 써낼 수 있죠. 한 개수의 절반에다가 이게 뭐라고 쓸 거예요? 2A 플러스 N-1D 아니면 A1 더하기 A6 알아서 하는 거야. 2A 플러스 N-1D로 한번 써보자.
2A 있을 거거든? 2A 있을 거야. A 몇이었어? 그래, 아우, 오래 걸려라. 그럼 n-1d지. n 누구야? 거길 왜 봐? 그러니까 이게 내 생각에는 지금 연습이 너무 안 돼 있어. 복습 열심히 해. 여기 있잖아. 등차수열 공식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처럼 대답하면 어떡해. 2분의 n 곱하기 2a 플러스 n-1d 하는 거지. n-1d를 해야 되잖아. n 어딨냐고. 여기 있죠. 여기 5d라고 쓰는 거야. 되고 있어? 그럼 마이너스 15d 곱하기 3은 마이너스 20. 자, 5로 나누시고 d는 9분의 4. 됐죠? 이 상황에서 B3 더하기 B8 구해봅시다. 둘 중에 하나는 알아요. B8 몇? 그렇지. B3은 2A3 알겠죠? 자, 2A3 계산해 볼게. 2A3 내가 A3 미 적어줬어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3D지. 그럼 이건 몇 D? 마이너스 6D 되고 있죠? D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8. 뭐야? 아, 열받는구만. 여기가 계산이 틀렸죠? 마이너스 15D는 마이너스 20이어서 D가 3분의 4지? B3는 마이너스 6D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6 곱해야 돼서 마이너스 8. 여기 3분의 8이 아니라 마이너스 8. 24니까 이렇게 됐어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여러분 문제 풀 때 좀 집중을 하셔야 되고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천천히 할게요. 지금 내가 이걸 밝히는 목적들이나 이제 문제를 풀면서 뭘 초점으로 봐야 되는지까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 집중을 조금 해봅시다. 어쨌든 자, 이거 여러분 되게 좋은 문제예요. 굉장히 좋은 문제거든요. 얘도 알겠어? 왜냐면 지금까지 절대값 달린 등차수열 문제 바라볼 때 거의 계속 이렇게 풀지 않았니? 그쵸? 그리고 이렇게 0 근처에 있는 애를 항상 힌트로 준단 말이야. 뭐 안 주면 이제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고. 그 90모음이랑 78모음이랑 11, 12모음 풀다 보면 등차수열 문제 이런 게 계속 나올 거예요. 자,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7, 8, 9번에서는 여러분 8번은 충분히 푸실 수 있어서 자, 9번 해보세요. 9번. 등비수열의 구조가 보인다. 그럼 구조를 잡고 시작하시는 거고 구조가 안 보이면 식으로 써내야겠지. 자기가 어디까지 정리했는지 보세요. 자, 공차가 D인 등차수열 AN과 공비가 R인 등비수열 B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근데 R이 이제 크기가 좀 작네.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0과 10 사이. 그죠? DR의 모든 순서쌍에 대하여 A4 플러스 B2 값을 합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사실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가 맞죠. 왜냐면 경우의 수가 여러 개 나온다는 얘기니까. 자, 근데 가 힌트를 읽고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이 드셔야 돼요? 이런 것도 우리 많이 봤죠? 그죠? 문자 개수에 비해 식 개수가 한두 개 더 적을 수도 있어. 대입해서 푸는 문제, 그치?
자, 그 다음에 나에서는 뭐 3번 항이 6이다 라는 힌트를 준 거고, 그럼 다식을 되게 깔끔하게 쓸 수 있어요. 5번을 뭐라고 써야겠어요? 6 플러스, 그렇지, 8번은요 3번이랑 8번이랑 5D 차이 나는 거지. 6 플러스 5D 라고 쓸 수 있는 거고, B5는 6에 공비 몇 개? 2개. 6R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되고 계세요? 되고 계세요? 잘 봐. 그럼 요게 12 플러스 7D는 6R제곱 이렇게 된단 말이야. D랑 R은 다 정수고. 여기까지 되고 있어? 여기서 봐봐. 내가 하는 거 잘 봐. 소수들은 자연수, 정수 관련 식에서 엄청난 힌트거든. 엄청난 힌트거든. 그래서 7D를 냅두고요. 12를 넘겨요. 그럼 또 기가 막히게 6으로 묶여. 맞지? 너네 정수에다가 7배를 해놨어. 그럼 이건 무슨 배수야? 7배수야, 7배수. 그지? 그럼 이것도 7배수여야 돼. 근데 6은 7이랑 전혀 관련이 없죠. 그럼 R제곱 마이너스 2가 7배수란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근데 R제곱은 정수잖아요. 이 정수의 완전 제곱수에서 2 빼가지고 7배수가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 예를 들어 얘가 7이야. 그럼 R제곱 몇이야? 9. 그럼 R은 몇이야? 풀마 3.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되고 있지? 얘가 14야. 그럼 R제곱 몇이야? 16. 그럼 R은 몇이야? 마이너스 4랑 4. 이렇게 지금 되는 거예요. 자, 또 더 되나 보자. 만약에 얘가 21이야. 그럼 R제곱 23이니까 말이 안 되지.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그 다음 4의 배수 뭐냐면 28이야. 그럼 요거 30이니까 말이 안 되지. 그 다음에 그 다음 7의 배수 뭐 있어? 28, 35, 37 말도 안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안 될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고 있어요? 자, D 구해볼게. 왜냐면 어쨌든 A랑 B랑 다 밝혀야 되니까 D도 필요하거든. 뭐 넣으면 되지. 9 넣으면은 7이니까 D 6이네, 그지? 근데 이거 16이면 14니까 이렇게 죽어서 2니까 12네, 그지? 맞아? 이제 너 뭐 찾아야 돼? A4랑 B2 간다. 아니 A3가 6이라며. 그럼 거기다 공차 하나 더하면 A4인 거 아니야? 공차 다 찾아놨잖아. 그죠? A3가 6이라며. 공차 다 찾아놨잖아. 그지? 18. B2 가자. 아니 B3가 6이라며. 근데 공비 다 찾아놨잖아. 그지? 공비를 곱하면 다항이 되는 거지. 공비로 나누면 그 전항이 되겠죠. 6을 어디 갔노? 6을 3으로 나눠보자. 이겠지? 6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눠보자. 마이너스 2겠죠? 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A4 더하기 B2 값의 합을 구했습니다.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해가지고 쭉 다 더해주면 되니까 그냥 숫자 8개를 그냥 더해도 되죠. 그죠? 그럼 B는 다 지워지죠? 이렇게 더하시면 돼요. 30, 30, 60. 그래서 이 문제는 요게 다였어. 요것만 잘 만지면 끝나는 문제였어. 괜찮으세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자, 저 답 맞나 좀 볼게요. 맞네요. 자, 9번이었고요. 8번 푸실 수 있고 충분히. 자, 넘기세요. 등비수열의 합 공식으로 푸는 거 한번 해봅시다. 자, 11번 푸세요. 11번은 여러분 식 적는 것 좀 볼게. 고! 자, 제 계산 잘 보고 집에서 같이 꼭 따라 해보세요. 일단 S8-S4에 대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등비 수열의 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문장을 이제 생각 없이 딱 읽으시면 이제 이런 공식이 떠오를 수가 있어요. 맞죠? 식을 정리하는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R-1이고요. 얘가 R4승-1에 R4승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이만큼을 공통인수로 보실 수 있다면 A R4승-1로 묶여서 남는 게 R4승 플러스 1 빼기 1이죠. 되세요? 그러면 이 R4승-1은 또 R제곱-1, R제곱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고 R제곱-1은 R-1, R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뭐 이런 계산도 되겠지. 여기까지 되시죠? 이 밑에 A6 플러스 H를 깔 거야. 자, 두 번째 관점은 이런 관점이 있을 거예요. S8에서 S4를 빼. S8에서 S4를 날린다고. 그럼 뒤에 몇 개 남는 거야? 5개 남는 거지. 5번, 6번, 7번, 8번. 준성 이해돼? 그럼 이걸 저 분모 위에 올릴 거냐, 이걸 저 분모 위에 올릴 거냐 결정을 하시는 거죠. 당연히 얘죠. 훨씬 간결하지, 그지? 그리고 봐봐. 등비수열 관련 식이 나왔는데 얘네들이 유리식을 주고 자꾸 나눠놨어. 보통 등비수열 관련 식이 10번처럼 나오더라도 니네 뭔가 나눠서 힌트를 찾잖아, 그지? 그러니까 등비수열 관련 식이 나왔을 때 이런 유리식이 나오면 봐봐. A들을 날리고 R들을 날리자. A들을 날리고 R들을 날려가지고 답이 나올 것이다 라는 느낌이 확 드셔야죠. 그쵸?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 식 어떻게 쓰는지 잘 보세요. 자, 이거 5번부터 8번까지 합이야. 그래서 5번을 중심으로 답을 쓸 거야. 자, 분자는 5번, 6번, 7번, 8번. 되죠? 분모는 6번, 7번. 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죠? 자, 그럼 봐봐. 밑에 거 TR로 묶으면 1 플러스 R제곱이고 위에 것도 기가 막히거든? 얘네 둘이 T로 묶으면 1 플러스 얘네 둘 뭐야 이거 R이지? R이고 얘네 둘 TR제곱으로 묶으면 1 플러스 R이거든? 그죠? 다 죽어요. 그리고 TTT도 날아가죠. 그래서 R분의 1 더하기 R이라는 기가 막힌 식이 나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되세요? 나눌 생각을 하시는 거야. 내 말 들어봐. 이제 양변에 3R을 곱해가지고 뭐 3R 제곱 마이너스 10R 플러스 3 해서 인수분해를 겁나 열심히 해서 문제를 푸실 수도 있는데요. 자기 자신과 역수가 더해져서 3분의 10이 되는 이 상황. 자기 자신과 역수가 더해져서 2가 되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역수가 더해져서 2분의 5가 되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역수가 더해져서 3분의 10이 되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역수가 더해져서 4분의 17이 되는 이런 상황들. 내가 암산해야 된다 그랬지. 이거 몇? 4, 3, 2, 1. 그쵸? 얘가 몇? 보통 우리가 3이라고 해석을 해요. 근데 지금 R이 몇과 몇 사이에 있어요? 0과 1 사이에 있죠. 이게 3분의 1이고 얘가 3이야. 이렇게 가시면 좋겠죠. 됐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쉬운 문제에서부터 이렇게 푸는 거야. 자, 마지막 식도 5번으로 정리할 거야. A5는 뭐 5번이지. A7은 TR제곱 괜찮죠? 그 다음 A8번은 TR
3승, 그지? T 날리고 문제 끝. 자, 이런 계산이 들어가야겠죠? 아, 이렇게 열심히 풀고 답을 틀렸네. TR제곱 마이너스 T분의 I3승. T가 3분의 1이었지? 9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분의 8 3분의 27분의 1 마이너스 24분의 1 뭔 소리 하는 거지 이게? 그래. 답 1번 이렇게 됐죠? 집에서 꼭 해보시고. 자, 12번 해보세요. 자, R을 줬는데 AN을 R로 표현한 이유는 이제 R이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다 넣으면 힘드니까. 근데 이제 R 10승이 7인 건 여러분들이 바로 보이시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풀다가 R 10승이 등장하면 그거는 숫자 7로 바꿔도 괜찮아요. 여기까지 됐고.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AN을 주고 BN을 써드리고 더해보라고 했잖아요. 지수를 이렇게 작은 쪽에 통일시켜주면 요 R 하나를 앞에다가 이렇게 쓰면 되지. 그럼 이게 덧셈이 된다고. AR의 n승 마이너스 1승으로 묶으면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R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맞죠? 자, 얘는요. AR이 2n 마이너스 2승이고 이쪽도 내가 AR의 2n 마이너스 2승이라고 쓰면 얘 지수 하나를 줄인 거잖아. 그럼 앞에 R 쓰면 되는 거 맞죠? 그러면 공통인수로 묶어보면 얘도 앞에 1 플러스 R이 남지. 그치? 근데 이렇게 묶어내는 행위는 수열 BN이나 CN의 정체를 찾기 위해서긴 하지만 내가 만약에 계산이 안 돼. 그러면 저 계산도 필요가 없어요. 보세요. 지금 수열 BN이 무슨 수열처럼 생겼니? 등비수열처럼 생겼지? 등비수열의 합도 등비수열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왜냐면 지금 R의 종류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합쳐질 것 같잖아. CN도 무슨 수열처럼 생겼니? 등비수열처럼 생겼지. 그럼 내가 BN의 합 SN과 CN의 합 TN을 써내야 돼. 등비수열의 합을 써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난 무슨 정보가 필요해요? 초항하고 공비만 필요하죠. 여기서 초항 그냥 구하면 돼요. 일러봐요. A 곱하기 R의 0승 플러스 A 곱하기 R의 1승. 쌤, 공비가 안 보이는데요? 두 번째 항 구해보면 되죠. A R의 1승 A R의 제곱. 그리고 니들이 초항이랑 두 번째 항을 잘 째려 봐봐. 여기에 뭘 곱해서 두 번째 항이 된 것 같니? R이지. 그래서 공비는 R이야. 이걸 못해도 된다고. 이해되세요? 그럼 S10은요? R-1분의 초항 곱하기 R의 10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것이. 초항은 이거. 물론 묶었어야겠지. 이렇게 하시는 거야. 내가 CN이 정리가 안 되더라도 CN의 정체를 밝힐 수 있다고요. C1 구해요. 일러봐. A 곱하기 R의 0승 더하기 A 곱하기 R의 1승. 그지? 쌤, 공비를 모르겠는데요? 아니, 두 번째 항 구해보면 되지. 여기다 2 넣어봐. AR 제곱. 여기다 2 넣어봐. AR 3승. 니들이 눈 크게 뜨고 잘 봐요. 첫 번째 항이 뭘 곱해서 두 번째 항을 만든 것 같니? R. 준서 자신감을 가져 맞췄어, 방금. R 제곱, 그렇지. 얘는 이번엔 얘가 공비야. 알겠어? 그럼 T10은 얘가 공비라고. R-1분의 초항 곱하기 당연히 묶었어야겠지. R에 n승 마이너스 1. 자, 지금 이런 문제예요.
괜찮죠? 계산 갑시다. T10-S10을 하면 48이래. 자, 제가 지금 T10을 최대한 썼고요. T10을 최대한 썼고요. 그다음 여기다 S10을 쓸게요. 어쨌든 식 정리를 잘 묶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자, 이렇게 날아가겠지? 공비 똑같아졌죠? R-1로 묶어줄게. 자, 그 다음에 R20승-1이 R10승-1에 R10승 플러스 1이니까 지금 이 두 번째 분자랑 첫 번째 분자랑 공통인수 한번 찾아봅시다. A R10승-1 맞나요? 자, 요거랑 요거 묶어냈어요. 요거랑 요거 묶어냈어요. 남는 게 뭐예요? R10승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R. 되고 있어요? 되고 있죠? 자, 이렇게 지워지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식 정리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물어본 것도 좀 보고. 자, 이거 좀 물어본 것 좀 보자. 뭐 물어본 거야? 2항부터 10항까지의 합. 맞지? 근데 이것도 어쨌든 등비수열의 합 아니야. 그지? 준성아, 이거 항 몇 개? 항. 9개지? 그 다음 초항 몇이에요? 초항. 초항 뭐라고 써야 돼요? 초항. A? 자, 등비수열이 이렇게 가. 그러면 이렇게 더하게 되면은 초항이 A여서 공비가 이렇게 생긴 거였어, 그지? 아, 이게 아는데 대답을 안 해주는 것 같은데. 아, 알 텐데. 아는데 대답을 안 해주는 것 같은데. 이 중간부터 잘라도 등비수열이죠. 그죠? 그럼 한 3개짜리니까 뭐 이렇게 계산할 거 아니냐. 이때 여기는 초항을 뭘로 봐야 되냐고. 이게 초항 아니야? 맞죠? 자, 2항부터 10항까지 구할 거야. 너네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어? 중간부터 잘라가지고 더 할 거야, 지금. 여기 초항 몇으로 써야 돼, 여기다가. 민성아. AR이야. 얘가 초항이다. 알겠죠? 자, 지금부터 저거 구할 거예요. 준성아, 이해돼? 할 수 있지? 자, 이거 R을 묶어서 꺼내면 R 하나 꺼낼 수 있잖아. 그럼 얘가 AR이 돼. 얘는 뭘로 변해? 이거는 그 다음에 R10승 이거 아까 몇이었죠? 거기 없지. 여기 있지. 어딜 봐. 푼 건 다 여기 있는데. 아, 이렇게 오래 걸리냐. R10승 어딨어. 그래, 저 위에 7 있잖아요. 그럼 이거 6이다, 6. 그지? 됐어요? 자, 이거 8. 문제에서 물어본 것도 이거야. 알겠어? 이렇게 하는 거라고. 얘들아, 이거는, 이 문제는 계산이 당연히 특이할 수밖에 없다? 왠 줄 알아? 왠 줄 알아? 공비가 겁나 더럽잖아. 이 계산하라는 문제 아닐 거라고. 그쵸? 자,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야. 그죠? 여러분, 당연히 이연산 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 연산이 좀 약해서 등비수열 정리하기가 조금 꺼려져. 상관없다고.
등비수열의 정체를 밝히는데 이거 없어도 풀 수 있잖아, 이 문제는. 내 말 이해하시죠? 내가 예전에 등비수열 시그마 가르칠 때도 시그마 안에 엄청 복잡한 등비수열이 들어가 있으면 그냥 여기다 1 넣고 2 넣어서 초항 두 번째 항만 찾으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번은 답이 8, 3번이에요. 8 맞죠? 오케이. 됐나요, 여러분? 됐죠? 자, 그 다음에 14번은 여러분들 풀어오실 수 있고, 자, 15번 오늘 마지막 문제예요. 여기서 제가 오늘 하나 설명드릴 이론도 하나 있으니까 일단 15번을 좀 풀어보세요. 민성이 너는 뉴런에서 배운 거 여기서 쓸 수 있으면 한번 써봐. 이게 아마 있을 텐데, 내용에. 제가 개념을 하나 드리고 솔루션 1을 드릴 건데, 그 솔루션 1은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사람만 공부하시면 돼요. 약간의 1등급 시선을 좀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여러분 여기 sin x 그래프가 있고요. sin 2x 그래프가 있어요. 여러분 이미 공부 다 하셨으니까 이제 아세요. x의 계수는 주기를 줄이는 역할을 해. 그치? 그 이유를 이제 sin 함수에서는 이제 x에 2가 붙어 있으면 x에 2가 붙어 있으면 여기는 2분의 파이를 넣어야 1인데 여기 4분의 파이만 넣어도 1이 되니까 함수가 쭉 줄어든다. 이렇게 배우셨거든? 그쵸? 근데 이제 함수값 관련해서는 이제 이런 관점으로 좀 배울 수가 있어. 봐봐. 0부터 파이까지 sin x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오케이? 근데 만약에 여기가 E알파인 곳이야. E알파인 곳이야. 그럼 너네 이거 지금 sin x 함수니까 여기 y 값은 뭐라고 써야 돼? sin E알파라고 쓰면 되죠? E알파를 여기다 넣는 거잖아. 맞지? 그리고 여러분 이제 sin 2x 함수는 뭐 이런 식으로 생긴 함수일 텐데요. 이런 식으로 생긴 함수일 텐데요. 과연 이 같은 y 값을 갖는 지점에 이 x 값은 몇일까? 봐봐. 네모를 노란색에 대입해가지고 sin 2알파가 나와야 되지 않아? 네모를 노란색에 대입해가지고 sin 2알파가 나와야 되지 않아? 여기다 뭘 더해야 sin 2알파가 나와요? 알파죠. 이래서 같은 y 값에 대해 x 값이 절반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조금 헷갈리는 것은 반대예요. 이 개수가 증가돼 있으면은 이게 줄어. 알겠어? 이게 줄어. 나중에 내가 삼각함수의 확대 축소에 대한 심화 개념을 할 건데, 저는 이걸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잘 보세요. 이렇게 변형되어 있는 친구들 있죠. 이렇게 변형되어 있는 친구들 있죠. 변형된 친구들의 x값을 기본형으로 바꾸는 걸 여러분들한테 기준으로 알려드리거든요. 잘 들으세요. 변형된 친구의 x값 있죠. 변형된 친구의 x값. 여기에 개수를 곱하면, x의 개수를 곱하면 원래 함수의 값이 돼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외우고 계신 게 좋아요. 막 이걸 절반한다, 뭐 2배가 됐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변형돼 있잖아. 변형돼 있잖아. 그럼 같은 y 값에 대해서 얘한테 x의 개수를 곱하면 원래 값이 돼. 오케이? 이렇게. 그럼 봐봐. 이게 노란색이 지금 sin 2x잖아. 여기 값을 모르겠어. 오케이? 근데 원래는 6알파에서 만나고 있죠. 그럼 여기에 2배 하면 6알파가 돼야 돼요. 여기 몇 알파? 3알파 이런 식으로. 내 말 이해돼요? 여기 빨강색이랑 하얀색은 주기적으로 봤을 때 3배 차이 난단 말이야. 근데 이 3의 역할이 뭐라고? 함수를 3배 축소하는 효과가 있어.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같은 y값에 대해서 만나는 두 x값이 3배 차이가 나는데 변형된 놈의 x의 개수를 곱하면 원래 함수 값의 x가 돼. 그럼 여기다가 3배에서 6알파가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 몇 알파일까? 2알파예요. 오케이? 근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몰라도 어쨌든 이제는 이 x의 개수를 보면 니들은 무슨 느낌을 가질 수가 있냐면, 아, 얘네 둘이 x방향으로 2배만큼 확대 또는 축소의 관계가 있겠구나. 이 정도는 예상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이제 문제 봐봐요. 그러니까 1등급 관점을 제가 살짝 보여드리는 거 잘 보세요. 이 4x라는 그래프는 뭐 오케이 밑이 4기도 하지만 밑을 2로 통일시켜주면 이걸 몇 x라고 쓸 수 있는 거야? 2x라고 쓸 수 있는 거지. 맞아요? 그럼 이 y는 2의 x 그래프랑 이 y는 2의 x 그래프랑 봐봐요. x의 개수가 몇 배 차이 나요? 2배 차이 나죠. 그럼 같은 y 값에 대해서 이 x 좌표 값이 몇 배 차이 날까? 2배 차이 나는 거야. 그럼 이걸 알고 문제를 바라보는 친구들은 있잖아. 지금 문제에서 PR이 몇이라 그랬어? 4분의 3이라 그랬지. 얘들아, 여기를 4분의 3으로 줬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여기가 4분의 3인 거거든. 아무런 연산을 하지 않아도. 왜냐면 여기 값이 1대 2여야 돼서. 내 말 이해돼요? 그럼 여기가 4분의 3이고 여기가 2분의 3이 되는 거야. 이런 문제가 얼마나 쉬워지냐면 요 K가 끝나요. 2분의 3을 여기다 넣는 거야. 그쵸?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등차 수열이라 그랬으니까 여기랑 여기가 등차 수열이 되려면 공차 역할을 하는 이 길이가 당연히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4분의 3에다가 이 4분의 3의 절반인 8분의 3을 더한 이게 8분의 6? 8분의 3? 여기가 8분의 9란 말이야. 아니, 계산이 안 된다. 계산 좀 해줘라. 4분의 3? 4분의 3? 8분의 3? 8분의 9 맞지? 8분의 9란 말이야. 그죠? A값 구해야 되잖아요? 8분의 9를 여기다 넣으면 뭐랑 같아야 돼요? K랑 같아야 돼. 2에 2분의 3승. 그럼 A 구하려면 양변에 몇 승 해야 돼? 이건 잘하죠? 몇 승? 9분의 8승. 알지?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끝낼 수가 있어요. 확대 축소라는 개념을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 문제에서 뭐 구하라 그랬어? 로그 2에 AK 구하라고 하지 않았어? 로그 2에 A? 아, 이거 뭐야? A K. 그럼 이거 6분의 8 더하기 6분의 9니까 6분의 17이거든? 이렇게 해서 답이 4번이에요. 알겠어? 알겠어? 하나만 더. 여기 봐라. 하나만 더. 여기 봐. 잘 봐. 이거 몰라. 모르고
지금 기본형이 2의 x승이야. 지금 문제에서 뭘 알려줬냐면 만약에 여기가 1대 2라는 걸 밝혀줬어요. 그럼 x의 개수도 몇 대 몇? 1대 2. 잘했어. 대신 축소되어 있는 친구가 x의 개수가 커. 그럼 사인 함수로 상상할 수 있잖아. 알겠어? 그럼 얘는 y는 2의 2x야. 알겠니? 알겠니? 자, 그럼 봐. 길이가 지금 이렇게 같은 거잖아. 잘 들어. 몇 대 몇? 3대 4. 잘했어. 근데 축소되어 있는 친구가 x의 개수가 더 커. 근데 지금 몇 대 몇이야, 길이의 비가? 3대 4. 그러면은 개수는 3대 4가 아니고 4대 3이야. 알겠어? 얘가 더 크다고. 4대 3. 오케이? 그럼 개수 1을 3으로 나눠서 4배 해주면 돼. 돼요? A는 뭐야? 2의 3분의 4승. 요걸 나중에 제가 지수함수에서 연습시켜 드릴 거예요. 아시겠어요? 계산이 필요한 문제입니까, 이거? 아니죠. 아니죠. 이해돼요? 자, 이거 봐. 문제에서 지금 이관계를 줬잖아? 오케이. 여기 x값 2배. AP, AQ, AR이 등차 수열이라고? 그럼 이게 공차 역할을 하는구나. 그럼 둘이 같겠지. 그쵸? 그럼 여기가? 뭐 굳이 x값을 찾으려면 8분의 9. 근데 이게 없어도 내가 AX가 지수가 몇인지, 밑이 몇인지를 찾을 때 이 기본형 2의 x를 기준으로 거리의 비가 3대 4지. 그죠? 그러면 밑은 같고 x의 개수도 몇 대 몇? 3대 4. 근데 짧은 게 지수가 더? 아니, 개수가 더 커야 돼요. 그러면 4대 3. 아시겠어요? 그럼 얘가 4대 3이려면 여기 있는 1이라는 걸 3으로 나눠서 4배 하면 되지. 이해되고 있어? 초등학교 6학년들한테 가르치는 건데 여기가 4대 3이 돼야 돼, 개수가. 그럼 요걸 3으로 나눠서 4배 하면 되지. 3분의 4x. 그럼 A 뭐야? 2의 3분의 4승. 자, 이렇게 풀고 문제를 끝낸다고요. 알겠어요? 정석풀이도 할 줄 알아야겠죠? 요 15번 정석풀이부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됐어요? 정석풀이 보면 이 풀이가 왜 좋은지 알게 될 거예요. 됐어, 얘들아? 같은 y값에 대해서 이 만나는 교점의 x 좌표들은 함수식의 형태, x의 개수만 보고도 몇 대 몇 대 몇이지 이런 걸 다 알아낼 수 있단 말이야. 알겠죠? 오케이. 자, 숙제. 자, 수열 끝까지. 34번까지. 그래서 오늘은 얘가 양이 좀 돼요. 그래서 복습 과제는 그냥 우리 삼각함수 오늘 15번부터 풀었잖아요. 수열 15번까지. 복습은 요만큼만 합시다. 다음 시간에 그 이론 수업이 나갈 거라서 그때는 새 문제를 조금만 드릴 테니까 그때 복습 많이 하시고요. 지금 수열 34번까지 세 문제 풀고 저기 삼각함수 15번부터 수열 15번까지 복습해 오세요. 됐죠? 얘들아, 수열 34번까지 풀어오는 얘기는 그 삼각함수 지금 중간에 한 문제 안 푼 문제들 있잖아요. 걔네들까지 같이 풀어오란 얘기야. 오케이? 내가 유형별로 2문제씩 풀었잖아. 안 푼 문제는 풀어오는 거야. 끝. 수고했습니다.